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귀자. 작가가 양귀자네. 이름이 귀자네, 귀자. 옛날에는 여성 이름에도 자자를 많이 붙였지?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 한번 내가 읽어볼게. 네. 제목을 보면 얘가 왜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을 가지? 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 네. 앞부분 줄거리. 그의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느 날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하게 된다. 지물포를 하는 주씨가 소개한 임씨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는 원래 연탄 장수지만 연탄이 안 팔리는 여름에는 이런 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다. 이에 그의 아내는 임씨를 못 믿어하지만 공사를 맡긴다. 성실하지 못한 젊은이 한 명을 대동하여 공사를 하는 동안 부부는 그들에게 불신과 경멸의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임씨는 간단하고도 깔끔하게 공사를 마치는데 그의 아내는 견적서의 계약대로 돈을 주기 아까운 생각에 옥상 수리를 부탁한다. 네. 작가에 대하여 양귀자. 1955년생이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한 67세 정도. 1978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시선과 섬세한 묘사가 특징적이다. 대표 작품으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등이 있다. 연작 소설인 원미동 사람들 11편 중 하나이다. 원미동 사람들은 작가가 1982년에 부천 원미동으로 이사해서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작품의 화자나 주인공도 원미동 사람들의 모델로 하고 있다. 1982년 작품인데 연작 소설이라는 게 원미동 사람들하고 그 속에 11편이 있으면 11편의 주인공이 다 다른 거야. 그치? 네. 그래서 1편은 사부 임충에 대한 이야기, 2편은 제자 정민이에 대한 이야기.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거야. 그걸 연작 소설이라 그래. 네.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은 사실은 양귀자의 가장 대표작이야. 요거는 그 후에 TV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었어. 일일 드라마로도. 진짜요?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야. 부천 원미동인데 선생님들 처음에 강서 쪽에 고등학교에 교사로 가게 되거든. 네. 그때 부천에서 잠시 살았어. 그때 이 원미동은 선생님이 살던 거기서 조금 가까웠던 거로 기억돼. 네. 선생님이 살 때는 부천 원종동이었거든. 근데 그 옆에가 원미동이었어. 부천이 어떤 의미냐? 사실은 부천은 서울 주변부잖아.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여러가지 비싸니까 정착을 하기 힘들 때 그 주변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원미동 사람들의 부천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있었던 토착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설의 그 캐릭터들이 다양하고 성격들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 네. 그런 작품이었다. 양귀자는 당연히 여리소설가야. 여리소설가 중에서 베스트 5 중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굉장히 유명한 여리소설가다. 진짜요? 작품 개관을 한번 해볼게. 네. 작품 개관 갈래, 단편소설, 연작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사실적, 배경, 시간 1980년대, 공강, 부천시 원미동,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소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 소시민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 특징,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등장인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냄, 그의 시각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보여줌, 그의 심리 변화를 통해 소시민적 속물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냄. 딱 안 들어오는 단어가 뭐 있어? 연민이란 뜻을 알겠는데 이걸 읽고 연민의 뜻을 잘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주제에서 소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 네. 소시민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소시민들이 왜 속물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까?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네. 오죽 그 삶이 팍팍하고 피폐했으면 이렇게 속물적인 근성을 보일까? 라는 연민이지. 연민이 불쌍함을 느끼는 거잖아. 네. 뭐 그가 가엾어 보이고. 만약에 소시민이라는 단어가 네. 뭐 돈도 많고 네.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러면 짜잘하게 보이는 속물적 태도가 없겠지.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면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감정이 교차하는 거야. 그들의 속물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소시민일 수 있다. 라는 그 전체에 대한 연민이 들어온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 또 비판적? 현실 비판적? 현실 비판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형태를, 즉 사회 부조리를 끌어내는 것, 이게 비판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물성에 대한 비판의식, 소시민적 특성의 1번이 뭐야? 이기주의야. 속물이라는 게 결국 이기주의야. 만약에 소시민성이 극복될 때 나타나는 게 뭐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네. 쉽지 않잖아. 네. 그 다음에 단편소설의 반대쪽에는 장편소설이 있겠지. 네. 단편소설은 하나의 주제의 단일 인물의 단일 구성을 가져. 네. 장편소설은 복합 인물의 복합 사건들이 있겠지. 그래서 복합 구성이 되는 거야.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지요. 흑손을 내두르는 그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은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한다면 비가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말해주려다 그의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의 두 끼를 라면으로 비를 치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아직까지는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지. 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지만 약간은 그의 입장에서 관찰적인 어떤 형태를 띠기도 하네. 네. 구성 자체는. 네. 그의 생각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또 다른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네. 네. 간단하게 알겠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의 이임수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 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한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여기까지는 임씨의 매우 깔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임씨의 캐릭터, 성격을 보여주는 거지? 네. 그 다음에는 눈으로 한번 쭉 볼까? 네. 15째 줄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자. 관찰자인 그는 임씨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네. 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늦어졌던 것은 아내의 이기심 때문이었지. 네. 아내가 돈의 매수 일이 너무 저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다른 일을 시키는 바람에 옥상 수리까지 한 거야.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직도 아내는 임씨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네. 하지만 우정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하다면 강한 뚝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8시간이 지나도록 잡려고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을 거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부어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간이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모두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며?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는 할머니지? 그의 어머니야.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줬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모 죽을 끼구만.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걸 보이 앞으로는 잘 살기요.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예의도 바르네. 매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꼬 봐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때에 좀 쉬었다 가서 하고 노모가 말을 끝냈네.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공손하게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을대로 넘겼다. 마셨다라는 얘기겠지. 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한데 말이요. 그가 한 말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네.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여기 설비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인테리어집. 임씨는 연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지 인테리어, 즉 설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비집 사람들의 손이 딸려야지만 일감이 많아서 그럴 때만 하나씩 준다는 얘기지.